자, 명제 두 번째 시간이고 오늘 다루는 내용은 증명에 대한 내용과 증명이 뒤에 와야겠다. 아니다. 네, 명제 두 번째 시간이고 이 파트에서 다루는 내용은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다. 자, 그래서 교재 184페이지고요. 교재 184페이지에 이제 그 명제를 구성하고 있는 조건들이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 그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명제의 구조는 P면 Q이다가 명제의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게 가정을 나타내는 조건이었고 이게 결론을 나타내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는 걸 역이라고 했고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하는 걸 대우라고 한다 라고까지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근데 이 명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참이야. 그럼 주어진 명제가 참이에요 라고 써서 문제를 풀었었지만 이제는 기호로 나타낼 거예요. 이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명제 P면 Q이다가 참입니다 라는 뜻의 기호로 P면 Q이다가 참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명제의 구조였는데 그 명제의 구조에서 화살표가 두 개로 가 있다. 그럼 얘는 참인 명제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주어진 명제가 참이었을 때 P라고 하는 조건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라고 얘기하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주어진 명제가 참일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볼게요.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하는 얘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어? 맞아?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조건은 Q가 되기 위해서 모든 원소들이 Q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거야. 충분해요, 충분. 근데 반대로 Q라고 하는 조건에 안 들어있는 원소들은 P가 되려면 Q라고 하는 전체 집합 안에 P에 속해 있는 애들만 필요해요. 그래야 P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에 3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었어. 그럼 3은 P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P 안에 들어요. 뭐 예를 들어 여기 원소가 2가 있어. 그럼 2라고 하는 애만 필요한 거야. 왜? 걔를 P라고 얘기하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조건 사이에 포함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P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참인데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가 다음과 같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럴 때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명제로는 둘 다의 진행 방향이 만족하는 거예요. P이면 Q이다도 되고 Q이면 P이다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붙여줘요. 필요 충분 조건.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뭐냐면 양쪽으로 진행되는 방향이 다 참이라고 보여지는 명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우리 요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다. 요런 관계식이 있을 때.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 파트인데 그중 첫 번째가 주어진 명제의 조건들을 가지고 그 조건 사이에 포함 관계를 통해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지만 이 벤 다이어그램이 뜻하는 것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리집합들 사이의 포함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얘기고 지금 명제를 증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이 어떤 조건의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인지 어떤 조건이 어떤 조건의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이지 그때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요걸 공부를 해볼 것인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때마다 그릴 필요는 없고요. 일명
화살표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겁니다. 일명.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자, 한번 보실게요. 185페이지의 필수 문제 11번이고요. 두 조건 P, 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입니까?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형태는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니? 그럼 여기서 주어가 누구냐면 주어는 P야, P. 주어는 P야. 은는이가 이런 거 붙은 게 P잖아. 그러면 화살표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위치는 P를 내 왼편에, P라고 하는 조건식을 내 왼편에, Q라고 하는 조건식을 내 오른편에 세팅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1번 보면은 1번에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P라고 하는 조건식은 X는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식이었고 Q라고 하는 조건식은 X 플러스 절대값 X가 0이다라는 조건식이었어요. 그럼 화살표 공식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자, P면 Q이다라고 하는 진행 방향의 화살표를 하나 그어주시고 그 바로 밑에 Q이면 P이다라고 하는 진행 방향의 조건식을 하나 써주세요. 알겠죠? 이게 화살표 공식을 쓰기 위한 장치야, 장치. 그럼 가볼게. 자, X가 음수였어요. X가 음수일 때 진행 방향을 보면 X가 음수일 때는 X 절대값 X는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 그럼 음수일 때는 얘가 항상 성립하니까 동그라미라고 쓰는 거야. 알겠어? X가 음수일 때는 음수인 진행 방향의 너의 형태는 항상 참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위의 진행 방향은 항상 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밑에 진행 방향에서 Q이면 P이다로 진행을 해볼 건데 Q이면 P이다에 대해서 어떤 진리집합을 판단을 할 수가 있냐면 X가 음수일 때도 만족하지만 X가 0일 때도 주어진 등식이 만족해요. 그러니까 X가 음수인 것도 진리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지만 X가 0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P라고 하는 진리집합 안에는 X가 0인 게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반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명제는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얘는 참이 아니에요 라고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내가 이 문제에서 궁금한 건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P면 Q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만족이 되고 Q이면 P이다라고 하는 조건은 만족이 안 됐어. 그래서 너는 뭐라고 얘기하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해. 알겠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도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도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주어, 조건이 되는 주어가 내 왼편에. 그래서 P라고 하는 조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라고 하는 조건이었어요. 자, Q라고 하는 조건은 누가 되냐면 Q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입니다.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입니다. 이렇게 가자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화살표를 세팅해. 화살표 순서가 달라지면 안 돼. P면 Q이다가 먼저야. 자, 그럼 가볼게. 문제에서 X, Y는 실수라고 던져줬기 때문에 실수제곱 더하기 실수제곱을 했을 때 P라고 하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X는 Y는 모두 0이다라는 게 진리집합이야. 그럼 X는 Y는 모두 0이다라고 하였을 때 이 진행 방향에 X에 0, Y에 0을 집어넣어. 그럼 얘 만족해 안 해? 해요. 그럼 얘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맞다고. 그럼 반대 진행 방향을 가볼게요. 반대 진행 방향은 너무 많잖아. 예를 들어 X가 뭐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야. 미안해. 안 되네. 자, X가 0이고 Y가 0인 것만 가능하네요.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이다라는 것도 X가 Y가 모두 0인 것만 가능하네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여기서 여기 진행 방향이 이 진리집합의 원소와 이 진리집합의 원소가 동일하니까 진행 방향이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양쪽으로 다 모두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P는 Q이기 위한 둘 다 진행 방향이 똑같아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래서 화살표 공식이야. 화살표를 그려서 어느 진행 방향의 참인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지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자, 3번 가보실게요. 3번 P는 ABC,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근데 Q라고 하는 조건식은 어떤 식이었냐면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입니다.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 P면 Q이다 먼저 긋고 Q이면 P이다 긋는다 그랬어. 그지? 그러면 이등면 삼각형이라고 하는 원소들은 정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등면 삼각형이 정삼각형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X. 자, 그럼 정삼각형은 이등면 삼각형인가요? 맞습니다. 정삼각형은 이등분 삼각형 맞아요. 그럼 아래 진행 방향만 참이 되는 것이네. 그럼 너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러면 이제 알았지. P면 Q이다 라고 두었을 때 P라고 하는 조건이 Q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필요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화살표 조건의 형태를 세팅하고 문제를 푼다. 자, 위의 진행 방향만 참이에요. 그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 그냥 PQ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P. 그럼 밑에 진행 방향만 참이에요. 위에가 아니라 밑에 진행 방향만 참이에요. 그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위의 진행 방향과 밑에 진행 방향이 다 됐어요. 그럼 얘는 P는 Q, 그렇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더라. 됐어요. 그래서 화살표를 안 그리고 이 문제를 못 풀어야 하는 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필수문제 12번으로 가보실게요.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랑 라지 Q라고 합시다. 낫 P는 낫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면 낫 P는 이라고 돼 있잖아. 낫 P가 그럼 내 왼편에 오는 거야. 주어가 내 왼편에. 낫 P는 낫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낫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그럼 이런 진행 방향이 있었을 때 필요 조건은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낫 Q라고 하는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의 형태는 Q의 여집합이라고 쓸 거고 낫 P라고 하는 조건의 진리집합의 형태는 P의 여집합이라고 쓸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쪽 진행 방향이 참이다라고 하는 건 이쪽으로 입을 벌리세요 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의 형태는 그려보자면 P의 여집합 안에 Q의 여집합이 들어있는 거야. 그럼 Q의 여집합이 더 조그만한 거지. 그러면 얘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문제에서 1, 2, 3, 4, 5번 중에서 항상 옳은 것이 궁금해요 라고 얘기했어. 자, 얘가 범위가 더 좁은 거고 얘가 범위가 더 넓은 거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어떤 진행 방향을 얘기할 수 있냐면 P가 Q에 속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전체 집합 생각해봐. 오케이? 그럼 Q의 여집합은 어디야? Q의 여집합은 여기야. 그럼 P의 여집합은 어디야? P의 여집합은 여기 빨간색. 그러니까 당연히 P의 여집합이 더 넓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당연히 P의 여집합이 더 넓으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나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다? P가 Q에 속해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3번이 정답이다. 알겠죠? P가 Q에 속해 있으니까. 자, 필수문제 13번에 별표 3개 칠까요? 자, 두 조건이 있습니다. 13번에 1번 보세요.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건데 두 조건을 보면 P라고 하는 조건이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였어요. Q라고 하는 조건이 절대값 너였어요.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P가 은는 이가가 붙는 게 주어라 그랬어. 그지? 주어가 여기 있어. 내 왼편에.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었으면 좋겠대? 충분 조건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아닌 거예요. 충분이라 그랬어. 그럼 선생님 이렇게 지금 범위로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수의 범위로 나와 있는 명제의 증명은 반드시 수직선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얘기할 때에도 뭐였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나타냈잖아? 그럼 수직선도 마찬가지로 수직선은 무수히 많은 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직선이었기 때문에 직선처럼 보이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의 원소들처럼 포함 관계를 표현하긴 그렇고 수직선에 나타내 보셔야 됩니다. 수직선에 나타내 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P라고 하는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원소부터 시작해서 5라고 하는 원소에 들어있는 요 부분이 P잖아. 맞아? 근데 그 진리집합 P는 진리집합 Q 안에 속해 있어야 돼. 그래야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내가 지금 P면 Q이다 이게 참이라고 하는 형태잖아. 얘가 지금 요 진행 방향이 동그라미였으니까. 그럼 얘는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가 요거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지난 시간에.
그래서 나는 이 P라고 하는 진리집합이 Q라고 하는 진리집합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Q라고 하는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다. 이렇게 Q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얘가 Q예요. 그러면 봐봐.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2랑 그 대소 비교를 할 건데 마이너스 2가 큰 쪽에 있어요.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 2랑 A랑 같아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기호였기 때문에. 얘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 5랑 A랑 같죠? 그럼 5는 A보다 작은 쪽에 있고 얘네 둘이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럼 이제 A의 범위를 구하라는 게 궁극적인 목표였을 거야. 그래서 A는 2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정리할 수 있고 A는 5보다 크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A가 2보다 크면서 A가 5보다 커야 돼. 그럼 공통된 범위는 뭐야? 공통된 범위는 뭐야? 뭔 소리야? 5 이상이죠, 5 이상. A는 그냥 5 이상이에요. 알겠죠? 이거 선생님 저 한 번에 안 보여요. 그럼 수직선 그리세요. 알겠죠? 아, 그만 돌아다녀.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왜 저런다니? 됐습니까? 자, 이번엔 3번, 13번에 2번 해볼게요. 이거 지워도 돼? 이해됐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13번에 2번. 너 오늘 황성원 숙제 안 해왔다고 엄마한테 다 말았고.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P랑 Q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13번의 2번 문항은 x 플러스 3이 0이 아니다라고 하는 조건 2, 은는 2가가 붙었잖아. 그지? 주어야. 그러니까 주어가 내 왼편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은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 조건입니다. 그럼 봐봐. 충분 조건의 진행 방향, 필요 조건의 진행 방향은 여기고 여기는 아닌 거야. 그러면 지금 얘를 Q라고 두고 얘를 P라고 두면 Q라고 하는 진리집합이 P라고 하는 진리집합에 속해 있다라고 읽으면 되잖아. 화살표 진행 방향으로 입을 벌려주는 거거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명제식은 뭐냐? Q이면 P다가 참인 거예요. 이제 화살표 두 개 있으면 참인 거 알겠지? 그럼 Q이면 P다가 참이어서 다시 한번 가볼게.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은 0이 아니면 x 플러스 3은 0이 아닙니다. 이게 참이란 얘기야. 맞아? 그런데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 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건 반례들이 굉장히 많아. 숫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두고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대우를 이용한다. 그럼 대우 가볼게요. 대우는 그러면 Q이면 P이다가 참이었기 때문에 not P이면 not Q이다 라고 하는 대우를 데리고 오셔야 돼요. 대우. 맞습니까? 대우. 그럼 얘 대우 가볼게. not P가 얘 not P 가야지. not P. not P는 그럼 x 플러스 3은 0이면 이게 not P야. not Q.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은 0이다. 이게 not Q야. 알겠습니까? 그럼 결론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네? 마이너스 3 여기다 넣었을 때 등식이 어때야 돼? 정립해야지. 그럼 나는 너를 9 마이너스 9a 플러스 27은 0이다 라고 두시고 마이너스 9a는 마이너스 36이다. a는 얼마더라? 4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다. 됐슈? 그렇게 가겠습니다. 집합 명제를 좀 잘하네. 명제 증명까지 오늘 하고 내일 또 오니까 내일 절대부등식 하면서 내일 마무리하자. 오케이? 명제 증명. 자, 명제 이제 증명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그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뒷받침되는 문장들, 성질들을 배우게 될 거고 이 명제 증명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용어 정리예요. 용어 뜻. 내가 2학년 2학기 이제 도형 파트를 처음 공부하면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수학에서는 일단 정의가 제일 중요해요. 정의가. 그래서 정의는 뭐예요? 네? 뭐라고요? 아, 그래서 정하는 거? 뭐 그것도 맞는 맥락이지만 수학에서 쓰는 것처럼 얘기를 하자면 정확한 단어라고 할까?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문장, 요걸 정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리,
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성질이나 문장을 얘기합니다. 정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뭐 있죠?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야? 직각삼각형의 정의를 증명해주는, 뒷받침해주는 정리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 책에 이제 정리는 정확하게 어떻게 용어로 나와 있냐면, 명제가 참이 되는, 그러니까 참인 명제들 중에서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나 성질, 요것을 이제 정리라고 합니다. 그냥 성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가 있을 때 그 정의에 따라서 나타나는 성질, 그것을 정리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명제를 증명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명제의 증명 중에서 지난번에도 계속 공부를 했었지만 대우를 이용한 증명입니다. 그럼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왜 사용하죠? 그 주어진 명제의 반례들이 너무나도 많을 때, 그치? 그것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귀류법이라는 증명 방법이야. 법이 붙었다는 건 그렇게 증명하세요 라고 하는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 귀류법은 뭐냐면 우리 명제의 구조가 P면 Q이다였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P는 가정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Q는 결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류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결론을 부정해 주는 거야. not Q라고 결론을 부정했을 때 이 가정이 말이 안 돼. 모순이 생겨. 그러면 결론을 부정했으면 됐어? 안 됐어? 가정에 모순이 생겼으면 안 되는 거였으니까 결론을 부정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을 부정했을 때 말이 안 되므로 주어진 명제는 그냥 그대로 참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해. 그럼 결론. 귀류법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에 모순이 생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 모순이 생겼으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가정에 모순이 생겼으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론을 부정했으면 안 된다. 결론을 부정하지 말고 그냥 오리지널 문장이 참이다 라고 보여주는 게 명제의 증명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뭘 가지고 얘기할 거냐면 밑에 공사하네. 마라탕집 좋지. 밑에 마라탕집 공사하는데 사장이 베트남 사람이래. 완전 로컬 느낌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증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명제를 증명할 때 사용되는 정리들, 뭐 절대 부등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가보실게요. 근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뭐라고 할 수 없지. 자, 14번 보실게요. 명제입니다. 어떤 명제냐면 자연수 AB에 대하여 AB가 짝수이면 A 또는 B는 짝수입니다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연수 AB라고 하는 이 전제는 안 건드려. 갑자기 자연수가 무리수로 바뀐다든지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전제는 그대로 두시고요. 명제의 구조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AB가 짝수이면 그러니까 A랑 B랑 곱한 거예요. 그죠? A 또는 B는 짝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장이었어. 근데 얘가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줘 라는 거야. 근데 뭘로 증명을 해주냐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대우를 이용해서. 그럼 1번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얘기해주세요 라고 하네요. 그럼 명제의 구조부터 판단을 해보면 명제의 구조는 P면 Q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그럼 얘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게 대우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not Q부터 가볼게요. not Q는 또는이 그리고로 바뀔 거야. A 그리고 B가 짝수도 부정해. 짝수를 부정하면 뭐야? 그렇지. 홀수이면으로 갑니다. A 그리고 B가 홀수이면 A 곱하기 B는 홀수이다. 이게 주어진 명제의 대우예요. 그럼 그 명제의 대우를 가지고 증명을 해볼 건데, 이제 그리고라고 나와 있으니까 A랑 B 모두 홀수라고 하는 전제를 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중학교 과정이나 초등학교 과정에서 이게 참이다라는 걸 보여줄 때 어떻게 했었냐면 예시의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명제를 공부할 때는 예시를 넣어서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시켜서 반례가 단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을 때에 대한 참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A랑 B랑 홀수니까 A를 1이라고 두고 B를 3이라고 둘게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화를 시켜볼 건데 어떻게 시키냐면 A가 2K 플러스 1, B가 2L 플러스 1, K와 L은 자연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반화를 시켜서. 그럼 자연수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 되고 빼기 1로 가야겠다. 쏘리. 자연수로 전제를 깔 거니까 빼기 1 빼기 1. 맞아? K가 1이면 1, K가 2면 3, 뭐 이렇게 홀수 나올 거고요. 그죠? L이 1이면 1, L이 2이면 3, 뭐 이렇게 홀수 나올 거고. 그럼 이렇게 깔았을 때, 그럼 홀수 2면이라는 전제가 깔렸네? 2면 A 곱하기 B도 홀수니? 라고 물어보니까 A의 2K-1, B의 2L-1을 대입합시다. 그럼 대입해서 보여주세요. 4KL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L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이때 2 곱하기 2KL 마이너스 K 마이너스 L 더하기 1 이렇게 되잖아. 맞아. 그러면 세리나 여기는 짝수야. 2의 배수니까 여기는 짝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짝수에다가 뭘 더했어? 1을 더했어. 그럼 얘는 항상 뭐야? 그렇지. 홀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홀수. 그러면 명제의 대우를 가지고 대우로 증명을 해봤어요? 그럼 근데 얘가 홀수가 나와버렸어요. 대우가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A 곱하기 B가 홀수이므로 명제의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라고 정리까지 해주셔야 돼. 이게 명제의 증명법이야. 이해됐어? 그럼 왜 대우를 데려와서 선생님 문제를 풀어요? 얘 때문이야. 얘 때문에. 그럼 하나는 짝수고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고 이 케이스 분류를 해서 다 따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우를 이용해서 데리고 오자고. 그리고 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언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지 알겠죠? 그죠? 자, 이번엔 15번의 기류법으로 갑니다. 자, 명제를 끝나면 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나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나 그걸 선생님이 케이스 분류 해놓은 것들이 있어. 그거 내가 줄 테니까 그냥 외워. 그거 안에서만 다 나와. 그거보다 더 어렵게 안 나오니까 그거는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4번 지우고 15번 귀류법에 대한 문항으로 가보실게요. 아, 상원이 오늘 진도 못 나가나? 네? 귀류법이 뭐였어?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 모순이 생기는 걸 보여주는 증명법을 귀류법이라고 한다 그랬어. 자, 그러면 귀류법 15번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봅시다.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문장이에요. 교과서에 무조건 나오고요. 모든 유형서에 다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자, 명제 어떤 명제냐면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얘가 참임을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는 결론을 부정해야 돼. 그럼 결론을 부정한다는 것부터 쓰자. 주어진 명제의 결론을 부정을 해보면 루트 2는 유리수가 맞다. 맞아? 아니, 물론 아니지. 아닌데 이 명제를 부정해준 거야. 그러니까 부정한 문장을 쓰세요라고 얘기했으니까 쓴 거야. 물론 아니지. 당연히 아니야. 아닌데 이제 우리가 결론을 부정했을 때 가정에 어떻게 모순이 생기는지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가정이 나와요. 어떤 가정이 나오냐면 루트 2가 유리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루트 2는 유리수 꼴로 두는 거야. m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 오케이? 그럼 가정을 이렇게 뒀어. 루트 2는 n분의 n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2는 m제곱분의 n제곱이다. 맞아? 그럼 이때 이 m제곱은 n제곱이므로 m과 n이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겼어요. 왜요? 얘네 둘이 배수관계라는 얘기야. 야, 배수관계는 서로소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아, 선생님 제곱인데요? 아니, 알게 뭐예요. 그 수에 대해서 또 곱해지는 형태니까. 그래서 배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야. 아,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했더니, 유리수라고 부정을 해버렸더니 가정에 모순이 생겨버렸어요. 이게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모순이 생겼으므로 따라서 명제를 부정했으면 안 됐던 거야.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는 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명제를 그대로 건들면 안 됐던 거였어요. 참이었기 때문에. 이게 귀류법이에요. 그래서 귀류법이랑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리스트업해서 공유를 해줄 테니까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의 숙제는 193쪽까지고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랑 귀류법에 대한 증명 정리하고 그리고 그럽시다.